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학부모 상담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라고 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우리 아이가 머리 좋은지 어떻게 아시나요? 예전에는 국민학교에서 IQ 검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 따로 지능 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의 공부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등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는 단원평가에서 다 맞는 정도입니다. 예전처럼 중간 기말고사가 없으니까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객관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어릴 때에는 혹시 우리 아이 영재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두 번씩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니까 아기 때부터 쭉 봐왔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옹알이를 하고 엄마와 아빠라는 말도 하며 기어다니다가 일어서고 걷기 시작합니다. 특히 말을 배우며 제잘제잘 이야기하면 신기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 나이 때 하는 것입니다.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아이니까 잘해 보이고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학습 측면에서 우리 아이의 실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학교와 학원에 맡기고 아이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부모님께서 아이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공부시키며 도와주셔야 합니다. 해피 이사팬. 혹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알고 계신가요? 더닝크루거 효과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1999년 코넬 대학교 대학원생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45명의 학부생들에게 논리적 사고 시험을 치른 후 본인의 예상 성적을 제출하게 했는데 성적이 낮은 학생은 예상 성적을 높게 평가했지만 성적이 높은 학생은 본인의 예상 성적을 낮게 예상했다고 합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나친 자신감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다는 잘못된 믿음은 사교육에서도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교육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히 일부 사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님을 자극합니다. 수학 문제를 조금만 빨리 풀면 어머니, 이 아이는 수학 영재예요. 조금 더 공부시켜서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하셔도 되겠어요. 저희 아이도 실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아노를 조금만 잘 치면 어머니, 이 아이는 피아노 영재예요. 조금 더 연습시켜서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고 그쪽 방향으로 진로를 잡으시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초연하게 에이, 우리 아이가 무슨 영재예요.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라고 지나칠 수 있는 부모님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심화 과정을 들으며 사교육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와 지능의 상관관계는 어떨까요? 항상 유전이 중요하다는 입장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쌍둥이 집단 연구 결과 70% 유전, 30%는 환경적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조사들은 외국의 조사이고 우리나라에 100%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운동신경이나 피지컬, 신체적 능력은 타고나는 영향이 큽니다.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선수, 수영의 박태환 선수는 물론 본인들이 피나는 노력을 했겠지만 분명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도 클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능, 타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라고 하는 말을 자기 위안으로 삼는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만 하시겠습니까? 정말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본인이 부족하다고 인식합니다.
왜요? 공부할수록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니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본인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공부합니다. 부모님들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시험 전날 반에서 1등 하는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사회시험 공부 많이 했니? 몇 번이나 봤어? 아니, 나 공부 많이 못했어. 교과서 2번 정도 봤나? 그래? 나는 교과서 3번이나 봤는데. 시험 결과는 어떨까요? 1등의 점수가 더 높습니다. 왜요? 1등이 2번 본 것과 내가 3번 본 것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등은 교과서를 2번 봤어도 구석구석 사진에 대한 설명과 참고 자료까지 외울 정도로 꼼꼼하게 다 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교과서 75쪽 밑에 박스 설명에서 냈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충 눈으로 쓱 훑어봅니다. 즉, 현실에서 진짜 똑똑한 아이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스스로 공부하고 관심 분야에 몰입합니다.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포기하지 않고 결국 혼자 낑낑대며 노력해서 답을 찾아냅니다. 과제 집착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이 노력까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더 이상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지 않은데 노력해서 공부를 잘해요 라고 하는 말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부는 유전 더하기 환경 더하기 본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유전은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물려주셨잖아요. 하지만 환경은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고 본인의 노력은 아이들의 몫입니다.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다는 것은 비겁한 핑계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 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성취 동기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경험을 맛보게 하고 자신감을 키워줘야 합니다. 지금 받아쓰기를 50점 맞는 아이가 갑자기 100점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부에서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공부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끈기, 목적의식,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모든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 1등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공부해보지도 않은 아이가 스스로 저는 공부 못해요, 저는 수포자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살펴보시고 아이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셔야 합니다. 가정 환경도 아이의 학습에 최적화시키고 작은 성공을 칭찬해주며 격려해주셔야 합니다. 지능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지능 이야기만 하면서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본인의 땀과 노력뿐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라는 말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대부분 진짜 머리 좋은 아이들은 공부도 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머리가 좋지 않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족함을 노력으로 채웁니다. 주로 공부를 안 하고 노력하지 않는 아이들이 변명과 자기 위안으로 저는 머리 좋은데 공부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는 아이들의 몫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본인 수준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스스로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최대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